자, 탄핵의 날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2일 그날을 목표로 정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어떤 비주류 그리고 야당 171석 이걸 다 계산해 보면은 그때까지는 200석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왜 12월 2일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뭐 이번 주말 정도 빨리 그 탄핵안을 야당 각 당이 마련을 해서 예. 그리고 주초에 야3당이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11월 30일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예. 지금 국회 본회의가 12월 1일과 2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2월 2일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이고요. 예. 만약 그 시점이 좀 늦어진다면은 예. 다음 국회 본회의가 8일과 9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차적인 목표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안 된다면은 그 다음에 다음 주인 9일 처리가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죠.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속보가 다시 들어왔죠.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인데요. 탄핵안 아까 이제 2일이라고 2일 표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르면 12월 2일이고요. 늦어도 12월 9일 표결하겠다. 지금 뭐 주은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우상호 대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2일을 목표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9일이라도 하겠다. 이게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보통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관례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은 또다시 그 탄핵 소추안을 언제 할 것이냐를 놓고 본회의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야당 표야 이탈표가 거의 없다고 쳐도 뭐 한두 표 나온다고 해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당 표 아니겠습니까? 이 여당 표를 적어도 뭐 29석까지는 불안하고 30여 석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가능해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엊그제만 해도 어땠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이 모여서 탄핵에 대해서 하자라고 해도 사실은 하겠다라고만 했지 타임라인이 안 나왔죠. 예. 그런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탈당을 하지 않는 대신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더니만 오늘 바로 타임라인이 바로 나왔다는 것은 예. 그만큼 야권으로서도 본회의에서 200명을 넘겨서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한 30여 명 같은 경우에는 친박 30여 명은 탄핵에 반대. 그리고 비박 중에 30명 정도는 강력하게 찬성. 그리고 49명 정도는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말은 고민 중이지만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특히 이제 그 국민들의 여망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상당 부분 탄핵 찬성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이렇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현재 여야 간의 교착 상태를 이 김무성 전 대표가 끊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탄핵 찬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한 점에서 야당과 그 김무성 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의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이 타임라인이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탄핵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탄핵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게 비록 공소장의 적시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원동 물론 지금 그 VIP 뜻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불구속 기소는 됐지만 이런 뭐 공소장에 계속 드러나면 이것도 다 추가 사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보면은 예. 탄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거나 대통령이 법 위반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중대한 법 위반이고 예.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탄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부정부패하고 뇌물죄를 들었습니다. 부정부패 뇌물. 지금 직권남용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직권남용도 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아주 중대한 내용의 직권남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결국 직권남용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만 있었는데 방요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것이나 롯데로부터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죄명이 제3자 뇌물 수수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대통령을 공범으로 해서 밝혀진다고 하면은 탄핵 발의를 넘어서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점에서 헌재의 앞으로 영향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그 탄핵 소추 의결서를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소된 내용 중에 제3자 뇌물죄가 된다면. 있다고 하면은 탄핵 소추 발의했는 것에 추가적인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넣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발생한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것이 12월 2일 결정된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에 더 넣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이른바 공소사실의 추가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에만 집중하겠다. 예.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는 예.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갖가지 잔머리 굴리고 주저하고 있다라고 한 데 예. 대한 반응일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당과 또 새누리당 비박계가 같이 동맹군을 형성하면서 예. 전선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부패 세력 대 그쪽에서 주장하기는 부패 세력 대 탄핵 세력으로 전선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탄핵에 대한 동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여지가 이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새누리당 비박계도 아마 단순하게 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탄핵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걸 가지고 야당들과 협상을 같이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이 있어서 요거 두 가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인데요. 검찰이 롯데그룹 정책본부 그리고 SK스펙스 추구협의회 등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 추가로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롯데 70억 줬다가 다시 받은 곳이죠. 그리고 이 SK도 이 총수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돈이 주고 간 것 아니냐.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대기업 지금 10여 곳이 동시에 압수수색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정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화재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원더우드 기념관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좀 큰 불이랍니다. 현재 진화 중인데요. 소방대원이 90여 명이나 투입이 됐고요. 소방차가 27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연세대 언더우드관은 그러니까 석조 건물로 그게 3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본관입니다. 이게 상당히 본관이라는 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총장실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쓰이는 곳입니다. 제가 총장실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관으로 알려진 언더우드관, 이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입니다. 연세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물인데 여기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차기 권력은 누구에게 쏠릴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발칵 뒤집힌 전국. 중앙일보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물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어떤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맞춰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40.2%는 즉각 하야하길 원했고 35.3%는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질서 있게 퇴진하길 원했습니다. 또 15.9%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여야가 탄핵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 찬성하겠느냐고 물었는데요.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답을 합치면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90%에 달했고요. 잘하고 있다는 답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퇴진 촉구에 앞장서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요. 중앙일보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이죠. 정식 명칭이 큰 불이 나서 진화 중이라는 소식 지금 막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방차 그리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는데요. 소방대원이 90여 명이 출동을 했고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왜 났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발화 지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돌로 된 석조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25년도에 준공이 된 꽤 오래된 건물이고요. 사적지이기도 합니다. 사적 제276호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자세한 화재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관련된 소식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